12거래일, 코스피가 5천에서 5,500을 뚫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보통 지수가 500포인트 오르려면 몇 달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고작 12번 장이 열리는 동안 그걸 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 아마 꽤 웃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의도에서 수십 년 굴러온 진짜 고수들은 지금 웃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빠져서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잘 올라서 무섭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모두가 환호하고 있거든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월가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 환희 속에서 죽는다. 모두가 기뻐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이 정말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걸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히 돈이 풀려서 주가가 오르는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판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반도체 산업에서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만년 찬밥이던 금융주가 갑자기 주인공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한국 증시의 DNA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구조적 변화의 핵심을 낱낱이 풀어드릴 건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왜 갑자기 을에서 갑이 됐는지, 그리고 촌스럽다고 무시당하던 은행주가 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속도를 한번 체감해 보겠습니다. 500포인트 오르는데 보통 몇 달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5,000에서 5,500까지 고작 12번 장이 열리는 동안 끝나버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2시간 반인데 갑자기 30분 만에 도착한 거예요. 엔진이 좋아진 건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건지 타고 있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시선이 정확히 둘로 갈립니다. 이건 과열이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모두가 신세계를 외쳤고 나스닥은 결국 80% 폭락했거든요. 실제로 코스피가 이 속도로 올랐을 때 열의 7분 조정이 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히 무서운 구간이에요. 근데 반대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잣대로 지금을 재지 마라. 과거에는 시중에 돈이 풀려서 올랐지만 지금은 반도체라는 실물 산업에서 진짜 돈을 벌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도핑으로 세운 기록과 진짜 근육으로 세운 기록은 다르잖아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피처폰 시절 데이터로 시장을 예측하면 맞겠습니까?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었는데 옛날 계산기를 두드리면 엉뚱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심하면서도 변화를 인정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줄타기에 답을 쥐고 있는 산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인데요. 여러분이 알던 반도체 시장의 권력 구조가 지금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삼성전자가 을에서 갭이 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거 들으시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이 업계의 오래된 권력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빅테크 앞에서는 이엘이었거든요. 구글이 가격 깎아줘 하면 깎아줘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납기 당겨 하면 밤새워서라도 맞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AI 전쟁이 터진 겁니다. 지금 빅테크들한테 AI 칩이 없다는 건 전쟁터에서 총알이 떨어진 것과 같거든요.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도 AI에서 뒤처지면 죽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회사가 사주세요 하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싫으면 사지 마세요를 외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파는 격이 된 겁니다. 이걸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고대 여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 AI 핵심 반도체의 마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마진율 80%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이 커피숍을 차려서 1,000원짜리 원두로 만든 커피를 5,000원에 파는 것도 마진율이 80%가 안 됩니다. 제조업에서 이런 숫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돼 있으니까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된 거죠.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금기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실적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꿀단지가 있을까요? 80%짜리 마진을 고객들이 언제까지 참아줄까요?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숨어 있는 함정. 이걸 모르고 투자하시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마진율 80%. 이 숫자만 보면 반도체에 당장 올인하고 싶으시죠? 근데 잠깐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치킨집 사장인데 한 마리에 10,000원짜리 치킨을 갑자기 50,000원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손님이 워낙 배가 고프니까 50,000원도 내고 삽니다. 근데 이게 영원할까요? 빅테크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직접 칩을 만들거나 다른 공급처를 찾거나. 실제로 구글은 이미 자체 AI 칩 TPU를 만들고 있고 아마존도 자체 칩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여기에 중국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지금은 막혀 있지만 중국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순간 지금의 황금기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기대치의 함정입니다. 마진 80%짜리 실적을 한번 보여주면 시장은 다음에도 그만큼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마진이 80%에서 70%로만 떨어져도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도 주가는 폭락할 수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반도체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은 분명히 역대급으로 강합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실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역설도 존재해요. 미래의 이익을 너무 빨리 당겨 쓴 가불일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 하나만 믿고 가기엔 분명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에 뜻밖의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장 관심 없었을 그 업종인데 듣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구원투수의 정체, 바로 금융주입니다. 은행주요? 그 촌스러운 거? 이렇게 생각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한국 금융주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배당 조금 주고 주가는 만년 제자리. 젊은 투자자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금융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주주 환원율 50피를 넘기는 금융지주가 나타났습니다. 주주 환원율이 뭐냐면 회사가 번 돈 중에서 주주한테 돌려주는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00원을 가족한테 용돈으로 주는 거죠. 과거 한국 금융주는 이 비율이 20-30%대에 머물렀거든요. 그게 50%를 넘어선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금융시장에서는 주주 환원율 50% 이상이 기본이거든요. 한국이 이제야 그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진국형 금융시장으로의 진입,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예요. 여기에 더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머니 무브, 돈의 대이동이에요. 한국 사람들 자산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었죠?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불패 신화가 흔들리면서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금융주가 부동산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 금반지입니다. 금융의 금, 반도체의 반, 합치면 금반지. 반도체가 득점하는 공격수라면 금융주는 실점을 막아주는 수비수인 거죠. 공격만 강한 팀은 한 골 먹히면 무너지지만 수비까지 탄탄한 팀은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 금반지 구조가 지금 코스피를 떠받치는 두 축이 된 겁니다. 공격과 수비가 갖춰진 완벽한 팀처럼 보이죠? 근데요, 아무리 완벽한 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강세장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 불청객의 정체,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좋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위험해지는 역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과열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리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금리는 돈의 가격이에요.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싸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주식 시장에도 돈이 몰립니다.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금리 인하거든요. 근데 경기가 너무 뜨거우면요? 중앙은행이 인하는 무슨 오히려 올려야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목 빠지게 기다리던 선물이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벌이 날아오는 거죠. 여기에 정치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겹칩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르고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 반도체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차트로 예측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트윗 하나에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실제로 2018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시장이 한창 잘 나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날 하루 만에 코스피가 3% 넘게 빠졌습니다. 수십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한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심리입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낙관이 극에 달해 있거든요.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번엔 다르다란 많은 말이 나올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낙관이 극에 달하면 작은 충격에도 공포가 폭발적으로 번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겁먹고 다 파야 할까요? 아니면 눈 딱 감고 버텨야 할까요? 사실 답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분과 이미 주식을 가진 분,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루에 2, 3% 빠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팔고 싶은 충동이 밀려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하루 이틀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거든요. 파도에 놀라서 배에서 뛰어내리면 바다 한가운데서 혼자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아무 주식이나 들고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금유, 이 두 축에 대장주로 압축해야 합니다. 이름도 못 들어본 잡주를 끌어안고 있으면 시장이 올라도 내 계좌만 제자리인 비극이 벌어지거든요. 상승장에서도 종목 선택을 잘못하면 손해를 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요?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이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 들리면 조급해지잖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불안감,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주식시장은 야구와 다릅니다. 야구는 스트라이크 3번이면 아웃이에요. 근데 주식은요? 내가 원하는 공이 올 때까지 방망이를 안 휘둘러도 아웃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회를 놓쳤다고 조급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위해 현금을 쥐고 매복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워런 버핏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공을 기다리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매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기다림으로 돈을 번 겁니다. 기다림도 엄연한 투자 전략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진 사람은 대장주로 압축해서 버티고 현금을 든 사람은 자기만의 가격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런데 이 전략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가 진짜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리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과거에 빅테크 눈치를 보던 을이 이제는 부르는 게 갑신갑이 됐고 그 마진율은 제조업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만년 찬밥이던 금융주가 선진국형 주주 환원 시대를 열면서 외국인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반도체라는 창과 금융이라는 방패, 이 금반지 구조가 코스피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경기 과열이 금리 인하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고 정치적 변수는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어요. 80%짜리 마진이 영원할 거란 보장도 없죠.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흔들리는 건 주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진 분은 대장주로 압축해서 이 파도를 타시고 현금을 쥔 분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속도에 취하지 말고 바뀌어버린 판의 구조를 읽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금반지를 믿고 올라타실 건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실 건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그널에서 또 뵙겠습니다.